인사드리겠습니다. 정발원장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보통 물리올림피아드반 같은 경우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제 커리가 조금 바뀌면서 간담회를 반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계획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던 게 저희들이 보통 전례였는데,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보통 영재학교 입시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리올림피아드 파이널로 보통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수학올림피아드도 끝나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내년도를 이제 지금 모든 게 다 취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기가 마땅치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 입시가 뭐 그렇게 입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올해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좀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미루다가 다음 주에 이제 영재학교 입시가 2단계 입시가 끝나고 이렇게 돼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어서 이렇게 이제 좀 거리를 유지하면서 오늘 간담회랑 설명회를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영재학교 입시는 6월 14일 날 지금 시험 보잖아요. 6월 14일 날 시험 보면 대전영재고가 가장 캠프가 늦는데, 대전영재고가 8월 셋째 주, 8월 둘째 주 정도까지 캠프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입시가 전부 다 끝나게 되는 게, 대전영재고와 대전영재학교 캠프까지 끝나게 되는 게 8월 둘째 주나 되어야 이제 지금 모든 입시 일정이 끝나게 되고요. 지금 K모에 대한 얘기는 뭐 설왕설래가 많은데, 뭐 9월 첫 주에 본다는 설이 가장 뭐 유력하다 뭐 이런 말들을 하긴 하는데, 아직 K모 위원회에서 발표한 바가 없고, 지금 올해 IMO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올해 국가대표였던 아이들이 내년에 이제 출전을 하게 한대요. 그래서 굳이 국가대표를 또 선발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라서 K모를 지금 치르게 될지 그런 것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지금 물리 올림피아드는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그죠? 연기가 됐는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 지금 6월 22일 날 화올 이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화올 올림피아드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원서 접수를 시작하면 화올을 본다는 얘기는 되겠지만, 지금 6월 22일이 돼봐야 원서 접수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마당이어서 지금 뭐든지 저희들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파이널 간담회를 한다는 게 어찌 생각하면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물리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물리를 처음에 한번 개념을 쫙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물리라는 과목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배울 때는 애들이 성적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물리 배우면서 대부분 하는 말이 그거지 않나요? 그러니까 개념은 알아듣겠어요. 수업 시간은 잘 알아듣겠고 하겠는데 문제를 풀려고 하면 못 풀겠어요. 이게 사실 그게 정상적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학에서는 방정식 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수업 시간에 방정식 열심히 풀면은 이해는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방정식 응용 문제를 딱 하니 내면 애들은 그걸 못하죠.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방정식 응용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얘들아 이런 건 미지수 x라고 놔야 돼, 방정식 세워야 돼. 근데 이제 그걸 알아도 나중에 식을 세우더라도 계산 또 틀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풀어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물리올림피아드가 그렇습니다. 물리올림피아드가 개념은 알고 그 다음에 식은 세울 줄 알아도 그것을 끝까지 실수하지 않고 계산에 성공을 하게 되려면 굉장히 좀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데, 대부분은 물리올림피아드 진도라는 게 생각해보시면 물리 1, 물리 2 그리고 심지어 일반 물리 내용까지 저희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거를 1년 안에 대부분 내용이 고등학생들도 그게 막 2년, 3년 걸리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걸 저희들이 1년 안에 가르치다 보니까 교과과정 안에서는 진도 나가기에 사실은 조금 바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진도를 나가고 또 한 부분으로는 역학을 공부를 하고 전자기를 하다 보면 역학의 내용이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훈련만 시킨다고 해서 바람직하진 않고, 일단 한번 쭉 진도를 나간 다음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이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하면서 훈련하는 단계가 아이들 실력이 굉장히 좀 올라가는 단계인데, 물리올림피아드가 설령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훈련 과정 자체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영재학교 입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번 파이널 때 프로그램들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영재학교 입시가 끝나고 나면 수월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규칙적으로 아이들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좀 준비한 거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서성 선생님 나오셔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물리 담당하고 서성준입니다. 일단 저는 그 물리 대회 입장에서 지금 시기에 닥친 게 KMO랑 경시 대회잖아요. 그래서 그 초점을 맞춰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저희들도 잡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스케줄을. 학생들도 붕 떠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명확한 목표를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찌할지 모르니까 붕 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기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최대한 지금 시기에 뭘 했으면 좋겠는지 저희 학원 입장에서의 프로그램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를 이제 정해야 되죠. 이제 파이널 시즌이 돌아왔고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목표들이 좀 솔직하게 써놨어요. 그죠?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애들의 지금 상태,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건 거의 상응 못하도 기본으로 훑고 가죠.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자사고, 일반고도 각각의 목적이 다 틀려요. 그래서 지금 올림피아드를 준비하고 이제 아직 영재교육이 시작되지 않았고 선행을 하고 있는 과정 내에서 학생들마다 바라는 게 다릅니다. 근데 요게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건 상은 못 하더라고. 이렇게 애들이 훑고 간다라고 하니까 정말 훑어버려요. 그냥 오늘은 단원이 끝났구나. 총 12개인데 난 7개가 끝났다. 무슨 단원을 배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이 몇 분이 하셨단 말이에요. 한 번은 훑어놔라. 이런 말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애들은 굉장히 부모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준비를 미리 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과거 입장에서는 경사여서 준비하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선행을 기본적으로 9월까지 끝내놓으면 자기가 영재교를 갈지 아니면 과거를 갈지 어느 정도 기본 준비가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사고와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림피아드 대회가 미친 영향은 실제로 물리 원투 교과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부터 영수에 집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고자 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경시물리랑 영재물리 제가 설명할 때마다 한 번씩 강조하는 부분인데 경시물리하고 영재물리라고 했을 때 이 두 개가 중학생이 대할 수 있는 물리겠죠. 저희는 수능을 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에서 구분이 되는데 차이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를 지나간 친구들은 물리원에서 일반 물리학을 준비하더라도 중등교과에 관련된 영역을 메인 타겟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경시물리는 원부터 일반 물리학을 전체를 다 나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단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성취도가 일부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기의 목적이 영재교가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단원을 확실히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중등과정에 대한 단원은 정확하게 하고 가자. 나머지는 전체 흐름을 파악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법도 좀 다른 게 정량적으로 딱딱딱 계산돼서 끝나요. 올림피아드는 공식을 집어넣고 얘 개념이 뭔지 파악하고 끝나는데 영재교는 그걸 서술하죠. 그럼 그 단계에 따라서 소수령이 많고 그다음 계산량이 많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학습 방법 자체에서는 경시물리를 할 때는 고등교과 전체 영역을 숙지하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물론 필른다는 의미도 맞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실제로 영재교에서는 운동량 단원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충돌이라는 것도 다뤄요. 그럼 애매한 거죠. 그래서 올림피아드 때 이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숙지하고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걸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재교가 9월이 넘어가게 되면 올림피아드의 베이스를 가지고 중등교육과정으로 축소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넓고 깊은 거죠.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계성을 보면 그냥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솔직한 말씀인데 학생마다 재능은 다 틀려요. 그래서 정말로 물리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 70%는 물리가 트라우마예요. 그런 상태라면 나중에 영재교는 영재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실제로 본인이 재능이 없어요. 그럼 포기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물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아예 놓지 않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제일 상처받는 거 뭐냐면 애들이 첫 수업을 들어갔어요. 수학은 정말 잘하는데 사실은 수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학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면 수업을 들어가서 영적 수업이나 이런 걸 할 때 다른 애들은 단어를 읽고 선생님 이거 혹시 운동량 얘기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본인은 모른대요. 그럼 그때부터 성취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인지하고 파이널 때 한 번을 훑고 간다.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간단하게 중등교과가 뭐가 있나 인데 잘 보시면 중등 단원부터 역학, 전자기, 파동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이 내용을 심화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교과 과정이 나선형 구조잖아요. 그럼 얘가 스타팅이 돼서 넓어질 거예요. 뭔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넓어지기 때문에 중등 심화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뭐가 원이고 뭐가 선이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키워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뭐 늦춰서 아주 짧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될 건 하고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뭐 이 부분은 한 번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따로따로 보여드리지 않고 색깔 흰색이 물리 1, 그 다음 초록색이 물리 2, 주황색이 방은 이거예요. 일반 물리. 그러면 이 자체를 보시면 아 단원이 추가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중등 과정의 확장입니다. 중등은 공을 던지면 실제로 물리원에서는 그 식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2에서는 상황을 바꿔요. 그 다음에 일반 물리에서는 상황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할 때 뒤로 넘어갈 때 우리는 물리 1을 했는데 물리 2를 가면 버겁지 않을까? 아니 물리 2를 했는데 일반 물리 버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요 단원이 물리 2라는 게 아니라 요 단원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2가 가죠. 2가 가고 일반 물리는 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애들이 습득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학생들 스케줄을 가끔 물어보면 엄청나게 바빠요. 그러니까 얘는 목표가 영적인 게 확실한데도 영어, 국어에 엄청난 시간을 쏟고 있더라고요.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2학년 전까지는 매우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사실은 집중해도 사실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어쩌면 자녀분, 저도 애가 있지만 우리 애는 어디선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는데 같은 머리를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느냐 따라서 시간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도 적절히 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할 때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다. 너무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는 너무 올인하면 위험하다. 그건 이제 KM을 너무 많이 해서 과학을 아예 전무한 상태로 시작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었는데 굉장한 분산 투자를 하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따로 얘기를 해봤더니 분산 투자를 국영수가 전반에 거쳐서 다 분산하셨어요. 우리 애가 영어도 안 했었고 국어도 안 했었으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다 가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애가 점점 처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택과 집중,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주요 타겟으로 해야 되는가 그걸 목적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림피아드 과정 자체에서 다루는 것은 이까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학생들은 중등 물리는 지나왔고 단어를 아는 정도 수치로 지나왔고 이제 물리원을 오면서 모든 기초 과정과 용어를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물리원을 배웠을 때 문제를 하나도 풀지 못한다는 건 정상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는 용어를 파악했지 문제 푸는 법을 습득할 시간은 없었어요. 사실 애들이 물리원을 문제까지 풀 수 있게 하려면 최소한 8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일반적인 학원 프로그램은 그 반인 4개월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애들이 문제 습득까지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럼 어떤 애는 잘하고 왜 우리 애는 못하냐? 그 비밀은 하나뿐입니다. 숙제를 했냐 안 했냐. 얘가 숙제를 했고 자기 시간을 한 3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더 가졌나? 그럼 걔는 잘합니다. 근데 개념은 이해했으나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았다. 그럼 성적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게 물리원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생을 제가 속된 말이지만 갈구시면 안 됩니다. 애들 살려달라고 하는 애들도 많아요. 물리원 때는 이렇고요. 물리2가 되면 이제 이 개념이 고등교과 전체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문제풀이법이 습득되는 시기는 물리2부터입니다. 그래서 물리2 때는 어차피 수업 자체에서도 문제가 풀어지기 때문에 그때 성적이 떨어진다면 문제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놀고 있구나. 그리고 자녀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면
학원에서의 생활과 부모님의 보이는 얼굴은 완전 달라요. 애들이 우리 애가 너무 말수가 없고 소극적이라 걱정이에요. 그런데 학원에서는 날아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정말 쾌활하다. 근데 학원에서는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큰 차이가 있는데 이때 이제 그런 학생 특성에 따라서 성취도가 많이 차이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물리는 사실 목적성이 있어요. 목적성이 일반 물리까지 올라갈 때 중등 물원에서 일반 물리는 2단원밖에 안 추가됩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를 전체로 간다?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애들한테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 중에 한 30-40명은 뭘 얘기하냐면 일반 물리까지 해야지만 상을 탈 수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남몰래 미적분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적분을 하면 물리 올편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해요. 왜냐면 계산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만 영적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답만 구하는 거지 과정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문호를 가르치지만 애가 금상을 타고 영적을 떨어지는 걸 바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할 걸 해야 된다. 근데 얘가 물리도 지금 허덕거리는데 다른 친구들이 미적분 따라가 다 했다고 하니 나도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시행착오를 했을 때 잘못하면 애들 따라 편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기예요. 어떻게 공부해놨냐. 이 시국이 혼란스러우니 뭐 어떡하지? 라고 어떡하지? 하다가 실질적으로 9월이 돼버리면 이미 레벨이 차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일단 분석은 최소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파이널이니까 한번 숙지는 해야 되니까 문항수로 보면 역학, 전자기학, 파동, 현대물리로 진행되고요. 핵물리는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안 나온 것뿐이지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아까 중등 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학, 전자기학, 파동이 중등 메인 단원이죠. 그럼 이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그때 시간이 남았을 때 10%의 투자를 하는 것이 현대물리입니다. 가장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에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수상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습득도가 높아야 된다. 그러면 이 세 파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보시면 알겠지만 역학이 압도적인 비중이죠. 그래서 역학을 마무리하면 어차피 모든 진도는 역학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쩌면 스타팅이 중요한 게 역학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생기고 강의가 계속 딜레이 되면 역학의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맞춰서 준비를 좀 했고요. 이런 부분이구나. 출제 영역은 이제 고정화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서 본인이 약한 부분을 체크하는 게 마지막 파이널 기간이고 2까지 진행했다면 이제 이 부분에서 약점을 했던 부분은 익숙하게 그냥 가는 거고요. 약점 있는 부분은 강화하고 그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요약 자체로는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하고 올해입니다. 작년하고 올해인데 물리올림피아드는 전통성, 화학처럼 전통적으로 비중이 비슷하거나 그 다음에 형태가 비슷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매번 시험이 다릅니다. 매번 시험이 다르기 때문에 한이하게 차이나요. 난이도 차이는 심하게 나요. 심하게 나기 때문에 어떨 땐 쉽고 어떨 땐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굉장히 쉽게 가르쳤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어렵게 가르쳐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맞추는 수상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요즘 유행에는 맞지 않아요. 만약에 옛날처럼 가산점이 있는 거라면 수상의 목숨을 걸릴 테지만 그냥 금상 정도면 무난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최우수까지 바라지 마시고 그냥 금상만 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비중이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점 보시면 아시겠죠. 현대물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등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 기출은 안 갖고 가실 수도 있고 그냥 일단 홈페이지에 가면 기출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공부하기 전에 기출을 쭉 본 다음에 네가 여기서 몇 퍼센트를 풀 수 있냐 라는 동기부여는 필요합니다. 근데 특징을 보면 2017년도 보면 수능형, 지문형, 경시형 이게 대표적인 최근 올림피아드 경량이고 전형적인 경시문항이고 이때는 쉬운 거는 모두가 풀고 어려운 건 누가 푸냐 그게 수상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렵게 오랫동안 공부한 애들이 수상률이 높았던 거겠죠. 그런데 2018년도로 가면 보면 조금 아까보다 문제가 간결해진 느낌이잖아요. 간결해진 느낌인데 난이도는 높아진 건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높아진 건 아닌데 영역이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걸 하려다 보니까 전체 영역을 다루지 않고 일부 어려운 영역을 빼고 애들을 공부시키는 성향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서 교류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점점 심플해지죠. 작년이 최고로 쉬웠습니다. 완전 쉬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이 뭐 물리 쪽이 아니시면 뭐 복잡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글씨도 많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그냥 타이트하면서 본 문제, 그 다음에 뭐 아무 문제지면 다 있는 문제를 다 냈다라는 느낌이었고, 실제로 시험 쳤을 때 25개를 안 맞았다고 하는 학생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수상은 20점이 동상이었거든요. 그럼 애들이 전부 다 동상을 타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려워서가 아니라 실수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물원에 굉장히 사악한 점이 뭐냐면 풀었는데 잘못 푼 답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선택했을 때 나오는 답을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인지하지 못해요. 자기가 틀렸는데 답이 있으니 객관식인데 당연히 맞았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시험 치고 와서 나 다 맞은 것 같아요. 엄마 쉬웠은 것 같아요. 컴퓨터 사주세요. 이런 거는 들으시면 안 돼요. 아니, 전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말 이제 뭐 프로그램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 앞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 설명에서 워낙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말반 진행을 보면 이제 영재 쪽으로 가는 학생, 아무래도 저희는 영재관이니까 영재 쪽으로 가는 애들이 겪어왔던 길이고요. 겪어가야 될 길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애들의 커리큘럼의 마무리죠. 사실 8, 9월에 8월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1학년 때부터 2학년 8월까지 우리 애가 어떤 걸 가장 무난한 스펙이죠. 케모, 물어가고 해서 툭까지는 다 돼 있고 이때 생기를 같이 가면서 얘를 이어갑니다. 그러면 요 중에 하나하나가 빠져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채우는 게 지금 시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길어요. 사실 1학년, 2학년이잖아요. 그 앞에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2학년 9월이 돼버리면 스케줄은 딱 고정됩니다. 9개월 동안 완료가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아 내가 약했던 부분을 체크하자 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하향 지원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때도 충분히 가능한데 최대한 이제 일찍 시작했다면 그 혜택은 보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얘가 넘어갑니다. 요때 오히려 KM 2차 애들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 걸려있어서 애들이 준비를 기초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냥 바로 파이널 3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수학쌤은 굉장히 칭찬하고 과학쌤은 제가 정말 똑똑한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그래서 수학쌤은 이렇게 완벽한 처음 봤다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저게 뭐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시험을 잘못 치기 분명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조율은 계속 영재계는 어쩌면 선택의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마조마하면 안 됩니다. 확실히 갈 거면 확실히 투자를 해야 되고요. 확실히 안 갈 거다 그러면 느긋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올림피아드는 그 전체를 보는 거고 그 사이에 얘도 껴줘.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머릿속에 계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재를 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스펙이나 이 활동들이 요것들은 하나씩 끼게 돼 있어요. 영재원을 다니던가 아니면 학생 탐구통을 하든가 교련탐구대회 준비를 하든가 이걸 하면서 자기의 기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응용까지 하며 소수를 배운다. 상당히 힘든 거죠. 그래서 셋을 쓰면 이제 짧은 시기지만 방학 때 최대한 애들을 괴롭힐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이번 헷갈리는데 하나만 물고 들어가자라고 하시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전체를 밸런스 있게 조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연관 커리큘럼 보면 근데 이거는 그 학생들의 타입이죠. 근데 보통 이런 과정을 거쳐왔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찍 시작한 애들은 처음부터 영역을 타겟으로 한 친구들이고요. 물리1하고 물리2를 이제 중2 와서 진행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되어 있는데 물리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조금 일찍 시작해서 KMO랑 같이 가겠다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제일 B는 이제 물투 요때 물투 시작한다는 거 화로 같이 간다. 굉장히 적게 한 다음에 KMO보다는 물화에 집중한다. 이런 타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봐도 애들이 다르죠. 같은 반에 있더라도 이미 거쳐온 과정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수업 구성은 그냥 이거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를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주말반은 독립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파이널 때 주중에 하루로 바뀌었어요. 이제 연장이 됐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거랑 플러스 돼서 가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주말반은 독자적으로 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이스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말만 시간이 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에 집중하는, 아까처럼 저렇게 집중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두 개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서 사실은 시간을 가장 적게 드리는 방법은 두 개를 독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트로 묶어버리면 사실 선택권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을 구성할 때 항상 여러 가지 학생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말반이 어떻게 진행되나, 교재에서 과제 테스트가 진행된다. 그래서 이거는 독자적인 반이고요. 그래서 관리 쪽으로 보면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단원평가, 성취도평가, 원래고사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실제 단원평가인 건데 이제 좀 있으면 저희가 따로 제 반 부분을 따로 간다고 할 테니까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단원평가는 그날 시험 친 걸 그냥 칩니다. 그날 그날 공부한 걸 그냥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는 최하죠. 어떨 때는 0이고 어쩔 때는 80이에요. 그러니까 성취도 평가라기보다는 수업에 집중했는가. 그다음에 얘들이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아요. 20점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단어를 한 번 더 반복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당일날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 평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여기에 성적표에 학생들 이렇게 개인 평가가 돼서 관리가 됩니다. 이게 주말반 프로그램입니다. 주말반 프로그램의 토일에 진행하는 그 반들은 독립적인 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전자기학을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제 그렇게 샵집으로 진행합니다. 파이널이죠. 이제 실수했네요. 이 파이널을 보면 이제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략이 있을 텐데 수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실제로 나는 올림피아드 수상을 해야겠다. 그렇다면 주중 전체 영역과 주말에는 문제 집중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이 짧기 때문에 전체 과정에 대한 필수 문항을 짚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태에서 주말에 문제를 집중하는, 설령 수요일 하루밖에, 주중밖에 안 되고 주말은 안 된다. 그렇다면 주중에 받은 프린트를 주말에 푸는 그런 형태로 최소한 시간을 조절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올인보다는 균형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무라에서 최대한 잘 쪼개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특별히 수학이 약하다. 그러면 수학에 당연히 시간을 투자하는 건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권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목표로 보면 진로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영적이나 그쪽을 가겠다라고 하면 이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나는 사실 물리 1, 그다음에 2는 사실 배운 거가 아닐 수 있다. 그 정도 상태인 애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일반 물리까지 다 배웠다고 하는 애들 중에 일반 물리를 배운 애는 100명 중에 2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없고요. 2까지 나갔다 하더라도 못 푸는 애들 많습니다. 근데 걔들이 욕심이 내는 건 물2까지 배우고 욕심을 내는 건 이 파트의 문항. 자기도 배웠으니 어려운 거 풀겠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노력하는 애 면전에 대고 너는 재능이 없어. 너는 안 돼. 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면 최대한 돌려서 얘기해. 야, 사실 여기 훨씬 많이 나와. 얘가 80%니 얘는 벌어도 돼. 라고 얘기해도 그렇군요. 그럼 현실적으로 공부할게요. 하는데 옆 친구가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다. 그럼 자기도 또 따라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학원에 시간을 들이면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선택에 따라서 제가 교재 자체를 영역을 나눠서 진행하거든요. 영역을 나눠 진행하니 거기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듣고 끝내지 말고 하고 끝내자.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파이널 프로그램이 짧으면 짧을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애들이 앞 시간에 개념을 듣고 단계별로 쉬운 거, 중간 거, 어려운 거 풀고 가잖아요. 그럼 완성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 다 했구나. 그러고 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얘들은 또 성실한 애들이 문제인데 듣고 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잘 체크해요. 체크해서 집에 가서 공부합니다. 집에서 공부하는데 만약에 선생님한테 물어봤으면 3분에 끝날 것을 3시간을 투자해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쌓으면 화학처럼 많이 읽으면 쌓이면 좋겠지만 아무리 읽어도 물리 쌓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빨리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저희 주중반도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대면이 아니라 진짜 Q&A는 진행합니다. 파이널반은 짧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짧아졌기 때문에 11시까지 진행하고 수업이 끝나고 조금 진행을 하고요. 그죠? 수업이 끝나고 조금 진행을 하고 클럽 그다음에 Q&A 같은 경우에는 대면하지 않고 칠판에다 판서로 질문을 받아줄 거예요. 원래는 학생들 앞에 놓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제일 효과적이지만 혹시나 모를 걸 대비해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가 공개적으로 풀어주고, 그다음에 질문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늘 수업했을 때 3개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물어보고 바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꼭 11시까지 남아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유동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셔에 따로 있죠. 따로 있는 걸 설명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선택형 파이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골짜기 때문에 더 강조하진 않을 거고요. 뭐 시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부터 주말반은 8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진도는 8월 7일까지 끝나요. 주중반은. 주말반이 끝나는데 그 뒤에 파이널의 일정에 맞춰서 문제풀이도 진행합니다. 주말반은. 그 다음에 주중반은 6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로 잡았습니다. 왜냐면 실제로는 8월 8일이었죠. 8월 8일이었는데 아마도 늦춰질 가능성은 훨씬 더 크고 9월 안팎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영주교 입시가 전까지 모든 과정을 끝내주게 하는 게 당연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8월이라고 보고 만약에 갑자기 물론이 원래대로 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추가될 수 있겠죠. 예전 프로그램처럼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더 수업이 더 늘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변동적이라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파이널하고 주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행 자체는 그냥 한 번이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휴강 기간을 가지고요. 이 휴강 기간 동안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동영상 수강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수강이 가능하고 8회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짜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 브로셔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을 텐데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파이널인데 우리는 개념 다 있는데 왜 개념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이 모르시는 부분은 개념을 아는 중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루에 완성됩니다. 한 단원 자체가 완성됩니다. 만약 회전이다, 흉가운동이다 그러면 그 하루에 이 전체가 개설되고요. 그 개념을 1시간 정도만 진행하고 개념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 전체가 온전히 바뀌어요. 파이널. 사실 개념이 필요 없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는 이게 없어지는 거고요. 조금 유동적이다. 근데 구조는 50% 문항, 40% 문항, 10% 문항으로 나누는 것은 지금까지 올림피아드에 출제된 영역 중에 난이도별로 출제 영역입니다. 쉬운 게 50%, 심화가 40%, 그 다음에 일반 물리 영역이 10%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율하면서 너무 어려운 단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테스트를 항상 칠 거니까 마지막에 보고 이 부분을 생략할 수도 있고 이 기본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이널이네 어려운 문제만 들이다 풀겠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각 영역에 기본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단 8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중에 하고 반드시 문제 양은 많을 거고 실질적으로 조금은 더 줄 거거든요. 실제 수업에 그냥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줄 거예요. 그래야 애들이 그걸 들고 문제를 풀어오겠죠. 그래서 풀어오면 그 다음 주에 바로 답안지를 나눠주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학습에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충분히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애들이 정말 해야 될 걸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혼란스러워서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라는 일이 나중에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부모님도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서 무탈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영자투 입시를 한 지금 15년 거의 뭐 이렇게 해오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사실 영재학교 입시가 우리나라 입시가 2008년부터 서울 영재고 입시가, 그러니까, 한국과학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년 정도 입시가 됐습니다. 20년 좀 안 됐죠. 근데 이제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가 한 12, 13년 이렇게 지금 입시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입시가 10년 가는 거였죠. 그래서 아마 신문에서 부모님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었죠. 혹시 신문 읽으셨나요? 내년에 이제 입시 아마 내년부터, 왜냐면 고등학교 입시는 뭐 3년 대우제 이런 거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입시할 때 경험을 보면 입시 일정을 과감하게 바꾸면서 언제 입학 일정을 발표를 했냐면 그 시험 치르는 해에 2월, 3월 이렇게 발표하고 그 해에 확 바꿔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입시가 조금 바뀔 것 같긴 해요. 제 여러 가지로 보면 내년도 입시가 조금 바뀔 것 같긴 한데 이때가 사실 좀 혼란스럽죠.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해왔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입시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피아드도 그래요. 옛날에 올림피아드가 어떤 올림피아드가 있었냐면 물올림피아드가 2번 치르던 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월에 올림피아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7월에 올림피아드를 보고 이 올림피아드를 1년에 2번 치르던 해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모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냐면 8월에 왜 이제 그 KMO 이제 물리올림피아드가 끝났잖아요. 8월에 애들이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를 보통 시작을 하는데 이 학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12월 달까지 11월이 KMO 2차가 있잖아요. 11월까지 KMO 2차만 주구장창 연습을 시킨 거예요. 과학은 거의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KMO 2차 연습 열심히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부터 뭐 이제 중간 기말고사 보고 나서 1월까지는 물올만 열심히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 점호. 그리고 이제 2월부터는 화생지만 죽으라고 시킨 거예요. 화생지만 죽으라고 시켜서,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조금씩은 했겠죠. 그래가지고 영재학교 입시를 치른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 적 있어요. 부모님들 꼭 하시나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죠. 아이들이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냐면 시험에 나올 것만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네, 물리올림피아드에 나올 만한 문제들이 영재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낭비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KMO도 마찬가지예요. KMO 2차에 나올 만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서울영재가 한 문제 정도. 이거 이외에는 다른 영재학교들은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 낭비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차분하게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에 비해서는 공부한 양에 비해서, 투자한 돈에 비해서 훨씬 입시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만약에 보통 아이들한테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당연히, 그럼 보세요. 부모님들은 여기까지 거의 5일 동안 계속 게임을 했겠죠? 어마어마하게 투자하셨을 거 아니에요? 또 물리올림피아드 5일 동안 했으면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거둬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시를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재원생 부모님들이 이제 대부분이어서 지금 일단은 올해 영재학교 입시를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요, 올해 서류 지원자가 아직 그 학교에서 정식적으로 이게 신문에 요즘 코로나에 묻혀갖고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막 신문에 다 표로 만들어갖고 내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관심이 없어갖고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서류 지원자가 작년 대비 약 1200명이 줄었어요. 12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모든 학교가 영재학교가 지금 입시가 줄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아이들 숫자가 줄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들이 목숨 걸고 시험 보러 가기 싫다. 그래서 이제 중2 부모님들은 상당히 많이 그 서류를 안 낸 부모님들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중2 부모님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재학교가 의대를 굉장히 많이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일부 어머님들 중에 이게 의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지금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의대 수요라기보다는 서울대 이공계나 이런 수요들이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어갔고요. 제가 볼 때 시험장에 나타나는 인구도 보통 보통 평균 아이들이 2장 정도 쓰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600명 정도가 시험장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영재학교 입시를 치른 애들은 상대적으로 좀 잘만 준비했으면 행운이죠. 입시가 한 달 연장된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영재학교 입시는 객관적으로 올림피아드 수준의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1년을 착실하게 준비한 애들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 시험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국 모의고사를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역학원이나 연계되는 학원들도 있고 저희 학원이 이제 목동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이제 성적을 계속 제가 추이를 봐요. 근데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대치동 아이들의 성적은 고만고만해요. 거의 안 올라요. 성적이 왜냐면 오를 수가 없어 더 이상. 많이 공부를 했거든. 근데 직원 아이들은 한 달이 연장이 되잖아요. 성적이 막 올라요. 점수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부를 안 했던 걸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막 성적이 오르는데 지금 대치동 아이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적이 오르지가 않아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어떤 아이는 막 절망을 해요. 옛날에는 내가 잘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는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모든 애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영재학교 입시 모의고사를 딱 보기 시작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고 오히려 자기는 걔네들보다 성적이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애들이 굉장히 절망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떤 모습에서 벌어진 거냐면 부모님들이 그런 어떤 수상 실적이나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거를 키우기보다는 빨리빨리 하는데 오히려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영재학교 입시에 문제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영재학교 입시에서 서류 지원자가 상당히 줄면서 이제 이공계열 쪽에 아이들이 집중된다 보니까 또 나타나는 아이들이 아이들 성향이 학습자들의 성향이 바뀌고 있어요. 애들의 성향이 굉장히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도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성향이 바뀌는 거겠죠. 서울영재고 아니면 학교가 아니야. 서울영재고만이 내가 생각한 학교고 어디 감히 세종영재고를 말을 해.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모님들이 많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번에 이제 저희 학원의 아이들도 야 너 서울 볼 수 있어. 너 서울 붙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서울 가서 그렇게 내신하기 싫어요. 그냥 경경제고 좀 가서 그냥 서울대 갈래요. 여기 사실 이제 서울대 입시 실적만 놓고 보면 서울이나 경기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애들도. 근데 이제 옛날에는 엄마가 애들보다 세가지고 너 뭔 말이야 그냥 가 이러면 이제 애들이 갔는데 요새는 엄마가 더 약해. 그래서 애들한테 꼴짝도 못해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애들 말을 듣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전화를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요. 그래서 서울을 지원을 하는 아이들이 올해 굉장히 좀 적어요. 그래서 올해 2학년들 중에 서울 붙을 만한 애들이 꽤 많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런 예상도 사실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성향이 좀 바뀌고 아이들도 이제 부모님들이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선택을 아이들이 좀 해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선생님 그냥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이공계 가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엄마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이들도 그렇게 좀 현실적으로 많이 좀 바뀌고 이런 성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윽박 지른다고 영재학교 입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짜실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부모님들의 생각들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말리죠. 저는 뭐 아이들이 그러면은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얘들 뭐라고 얘기했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입시가 바뀌고 내년도 이렇게 지원자 성향도 바뀌고 이러는 환경 속에서 틀림없이 내년에는 지필은 올해도 지필이 굉장히 좀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지필의 영향력이 그래도 축소가 되면서 지필의 영향력이 축소가 되지만 연기고 준비하는 애들은 평균 막 7대1, 8대1, 많게는 10대1인데 걔네들을 변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캠프 비중이나 면접 비중이나 이런 것을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성향을 평가를 해서 사실은 영재학교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아요. 영재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영재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지 않고 아이들이 정말 그 연계성을 가진 아이들을 선별하려고 각 학교 나름대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 이제 뽑힌 아이들의 이력을 쭉 이렇게 보면 옛날에 비해서 그냥 단답형 아이들이 뽑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뭔가 역량을 가질 만한 그런 아이들을 뽑아놓는 느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합격자반들을 모아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합격자반을 딱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두 종류예요, 진짜로. 사교육을 정말 열심히 받아가고 온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꽤 많아요. 합격한 아이들 중에. 그래서 합격자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요. 어떤 애는 그냥 말 안 해도 다 알아듣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애는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상태에서 붙은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영재학교에서는 그런 입시를 좀 이렇게 잘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제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입시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서 발표한 거는 그냥 어떤 정책적인 로드맵이지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안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교장선생들이나 영재고 교장선생들이나 쌤들의 의견이나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반영돼서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입시를 이제 바꾸기나 이런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해오던 우리가 습관을 잘 쫓아서 아이들을 잘 준비시키는 것은 굉장히 좀 바람직하고 단답형이나 시험 위주로 아이를 공부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어떤 학습 의욕이나 학습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코로나가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한 11시, 10시까지 이제 수업하고 11시까지 애들 막 테스트 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테스트를 못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찍 보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시험지를 주고 아이들한테 이제 그거 답안지 찍어서 보내겠잖아요. 답안지 찍어서 보내게 했더니 딱 진짜 두 종류의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점점 안 해. 처음에는 나름 재밌나 봐요. 이렇게 답안지 찍어서 올리니까 나름 재밌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안 해. 그래요. 어떤 애가 이제 화요일 날 오다가 이제 수요일 날 오고 목요일 날 오고 이제는 토요일 날 오고. 야 이거 언제까지 꼭 해야 돼? 그랬는데 그런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꾸준한 아이들이 있고 제 시간에 시간 맞춰서 꾸준히 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애는 심지어 제가 물어봤어요. 야 선생님 이렇게 해보니까 집에 가서 너희들이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성적이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그게 앞으로도 내가 계속 이렇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한다. 그랬더니 어떤 애는 반반이더라고요. 선생님 안 돼요. 그냥 제자리에서 봐요. 이런 애가 있고 선생님 좋아요. 좋아요.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가서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성적도 잘 나오고 공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이런 훈련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 이제 영재학교 입시나 이런 것들이 점점 아이들의 행동 성향이나 또는 학습 의욕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쪽으로 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추천서나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더 구체화되고 강화되고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고 이렇게 해서 아이의 학습 역량을 판단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에게 저는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영재고 입시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어떤 학생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대화와 아이들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갖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 영재학교에 왜 가는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아이는 그냥 서울대 이공계 갈 것 같으면 일반고 가서 그냥 열심히 공부해갖고 가지 왜 내가 지금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는 야 그냥 중학교 때 열심히 하면 나중에 큰 도움이 돼. 이거 갖고는 애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선배들이나 이런 얘기들을 좀 해줘요. 이 영재학교 들어간 아이들 선배들이나 선배들 중에 그러면은 성적이 다 좋은 애들은 아니잖아요. 성적이 나빠가지고 서울대 못 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선배들 중에. 그러면 걔네들이 너는 영재학교 간 거 후회하냐 그러면은 후회한다고 하는 애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가 그런 아이들이 좀 많고 영재학교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아이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친구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들을 좀 갖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영재학교
입시는 그래서 저는 물리올림피아드가 어떻게 됐든 화학올림피아드가 어떻게 됐든 화학올림피아드 저희들이 예년에 했던 그 입시 일정을 거의 그대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영재학교 입시가 끝나면 8월 말쯤에 영재학교 입시반을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 수업이 9월 첫 주가 되든 뭐 어떻게 되든 입시일정을 지금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과정에 그것만 기다리고 지금 뭔가를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8월 말 정도에 아이들 평소에 했던 대로 아이들 준비하면서 다만 물리올림피아드하고 수학올림피아드 예를 들어 수학올림피아드가 10월에 있거나 11월에 있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 적어도 과학은 한 이틀 정도를 꾸준히 시키면서 수학을 하루 정도 더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로 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과학 같은 경우는 8월 말에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영재학교 입시를 대비한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기말고사가 끝나면 올해 이제 기말고사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그것도 길게 준비하는 부모님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그 7월에 기말고사 끝나면 8월 초에 수학 같은 경우는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아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이제 8월 초, 그러니까 7월 말이죠. 7월 말에 그 영재학교 입시반을 개강하고 과학 같은 경우는 8월 말에 영재학교 입시반을 개강을 해서 꾸준히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리올림피아드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주말 미리 좀 저희들이 준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수학올림피아드는 보통 5일하고 이런 학교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3일 정도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제가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주말하고 이틀을 저희들이 주중에 더 공부를 해서 주 3일을 파이널을 싹 시켰어요. 근데 지금 물리올림피아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님들한테 3일을 공부하자. 그리고 아직 수학올림피아드가 안 끝났으니까 3일을 공부하자. 이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좀 무리인 것 같아서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진 거예요.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우리 지금 그 선생님이 아마 같은 수요일,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그러니까 이제 하루 정도만 월수금에 수학하는 아이들은 목요일날, 예를 들어서 화목일에 수학하는 아이들은 수요일날 하루 정도만 문제풀이를 추가할 수 있게끔 했고 정규반 있고 문제풀이 하루 정도만 추가를 하면 그래도 좀 아이들이 훈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풀이하는 단원들이 이제 아이들이 그 올림피아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물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이널이 좀 줄었기 때문에 모든 단원을 다 연습을 시키기에는 조금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예컨대 이제 교류 단원 같은 경우가 올림피아드에 한두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 교류 단원을 연습을 시켜서 완벽하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영역비 시험이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원을 선택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시간적으로 좀 아깝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원들은 애들이 훈련이 필요한 단원들을 뽑아서 그렇게 이제 하루 정도 연습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부모님들 여쭤봤더니 저는 그냥 주말에 하고 싶어요. 그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일요일날 1시죠? 아마 부모님들이 뭐 시간표 나눠드린 게 있죠. 시간표 나눠드린 거에 1시 30분부터 5시까지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기는 이제 서성준 선생님이 하루 하시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김승기 선생님이 하루를 하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냥 정규반, 부모님들 중에 그냥 저는 정규반만 할래요. 그리고 나중에 영재고 입시반으로 그냥 할게요. 그런 부분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가 물리를 조금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부모님들은 이 수목에 수동생반, 평일반은 수목에 성생반이나 그 다음에 일요일날 5시에서 10시까지 김승희 선생님. 김승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 영재학교 실전반을 가게 되면 만나게 되는 스테이예요. 그리고 한 번 아이들을 딱 맡으면 거의 고3 때까지 데려가세요. 심지어 영재고 고3까지 데리고 가시는 아주 능력이 출중한 선생님이니까 부모님들이 그 선배 부모님들은 대부분 아시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 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김승희 선생님이 그 물리올림피아드 가는 보통 파이널 때 이렇게 맡으셔가지고 영재고 실전반 같이 쭉 이어가니까 김승희 선생님 수업을 들으신 분 주말에는 김소윤이랑 주중에 이렇게 해서 하루 정도 그냥 훈련을 시켜서 보고 물리올림피아드가 만약에 언제 할지 모르게 되면 그냥 이렇게 가다가 8월 말에 저희들이 영재학교 실전반을 오픈을 하면 그때 이제 준비하면서 만약에 올림피아드 파이널이 언제 된다고 하면 저희 무제품을 추가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정도를 추가해서 올림피아드를 준비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일단 아이들의 목표가 영재학교 입시인 학생들은 그 영재학교 입시를 목표로 정규반을 꾸준히 꾸리면서 필요한 대로 주말이나 특강대로 활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상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상이라고 하는 건 좀 달라지고 상을 받게 하려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단답형 훈련도 시켜야 되고 그런 훈련들을 좀 시키면 되는 거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입시 준비하고 크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수상에 굉장히 올인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옛날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영재학교 반에서 막 수업을 하고 있는 올림피아드 반에서 토요일날 지금 수업을 하잖아요. 수업을 하는데 영재학교 7점반 아이가 쭉 지나가면서 쟤네들 뭐네요. 그래서 너희들 작년에 했던 올림피아드 반이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올림피아드 은상을 받은 아이거든요. 올림피아드 은상을 받았는데 얘는 올림피아드 은상을 받을 실력이 되는 애가 아니에요. 근데 올림피아드 은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쟤네들한테 제가 5분만 시간을 주시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은상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야, 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봐. 빨간 게. 공부 안 하고 상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서울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서울대가 300명 강의실에서 물려올려고 봐요. 미팅 훤하게 다 내려가고 애들이 다 뭐 쓰는지 다 보인단 말이죠. 얘는 컨닝으로 인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물론대로 인상이 얼마나 부담해요. 사실 물론대로 인상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영재학교 실전반에 올 때 이게 높은 반에 넣어달라고. 근데 제가 그 실력을 알아요. 얘는 은상 받을 실력이 애가 아니야. 근데 은상을 받았을 뿐이야. 근데 이제 애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컨닝을 해도 막 떠벌리고 다녀요. 근데 제가 부모님, 당신 아들이 컨닝을 해서 은상을 받았기 때문에 못 넣어준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상에 대한 아이들도 굉장히 부모님들하고 비슷해져요. 그래서 수상에 대한 욕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러다 보면은 결과에 너무 집착하게 되고 나중에 실적들이 많이 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상을 받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목표고 훌륭한 목표인데 그 과정에서 아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해. 항상 이것도 중요한데 이게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거를 항상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인식을 시키면 실제 시험장에서 아이들이 떨지 않고 실제로 시험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모의고사에 대한 본질에 좀 충실하게 돼요. 제가 좀 희한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요즘에 많이 느끼는데요. 애들이 시험 정말 열심히 봐요. 요즘 아이들 시험. 그리고 심지어 물리올림피아드 그 주간 테스트도 너무너무 열심히 봐요. 너무너무. 그리고 성적이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몇 점이다. 근데 오답 체크는 안 해요. 제가 진짜 좀 놀래고, 약간, 이거는 영재학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 성적표 받는 날은, 아이들 분위기가 굉장히 좀, 특이해요. 막 자기 성적, 1등 너무 좋아해요. 1등 오르면 너무 좋아하고, 1등 떨어지면 너무 슬퍼하고 막 그러는데, 오답 체크는 안 해요. 이거 지난번에 모의고사 봤던 문제잖아. 이거 봤었나요? 이래요. 이거 정말,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그런 방향으로 좀 훈련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1년 남았거든요. 1년 남았는데, 1년 만에 아이들이 정말 많이 바뀌거든요. 제가 인천이나 목동 아이들 보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1년 후에 성적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를 봤어요. 왜냐하면 영재학교 입시이다 보니까, 진짜 중학교 심화를 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거 사교육 영향평가, 무슨 어디에서 사교육 영향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쪽의 주장일 뿐이고 영재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런 문제 아니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런 문제를 평가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뽑으려고 해. 그러면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런 문제들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영재학교 입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을 좀 본질에 좀 충실하게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 성향과 학습 의욕과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더 기를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앞으로 하면 내년도에 다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별로 이제 학생들 만나서 상담하시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준비한 거는 이렇게 해서 화학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물리올림피아드나 화학올림피아드가 정상적으로 치러진다고 하면 그냥 기말고사 끝나고 한 3일 정도, 주 3일 정도 해가지고
화학 공부를 좀 시킬 거고요. 그것도 이제 화학 공부를 할 부모님들과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이 좀 구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그 아이의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질문 좀 던지도록 하고요. 여기는 이제 서성 선생님만 남아있으시면 되고요. 대개 수업 듣는 학생들은 460도, 4층에 있거든요. 4층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마치겠습니다.